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전 세계 주식시장 지난주에 상당히 출렁거렸습니다. 네. 격동의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큰 요인은 금리의 상승세거든요. 오늘 예. 금리 상승세 그리고 은행주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에 대해서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상승세가 3.2%까지 넘어섰다가 네. 좀 언저리에서 조금 아래 다시 오고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게 그림이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10년물이라든가요, 미국의 모기지금리 이런 걸 모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건데 지금 네. 오른쪽이 약간 안 보이는데 지금 이쪽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쪽에 아래쪽에서 2018년 하반기 최근 들어 약간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최근의 추세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10년물 도대체 왜 10년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미국의 10년물은 결국 대부분에서 이자 상품, 이자는 수신금리 그리고 여신금리 모두의 기본적인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서 돈을 빌 때 채권을 발행하죠. 그 네. 회사채도 역시 10년물을 갖고 플러스 얼마를 준다고 되겠고요. 미국에서 결국 주택시장 우리나라도 대충 비슷하지만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가금리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겠고요. 당연히 은행의 각종 카드 이런 수수료에 대해 또 기준이 되겠고요. 자동차 할부나 리스에 또 기준이 되겠고요. 많은 대학생들이 필요한 학자금 대출 모든 것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 학자금을 내는 것조차 예.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직장인 하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값이 이자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10년물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에서 뭐 타고 하다 보니까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네. 평균 장중에 5%도 찍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스를 보여드리면 지난 주말에 드디어 평균 모기지 금리가 5% 넘는 거. 모기지 레이스 점프 패스트 5%가 되니까 5% 이상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인가요? 오늘 그 머니투데이 저희 신문에 보면 일면 탑 뉴스가 뉴욕, 홍콩 이런 쪽에 지금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 이런 집값. 예, 예. 그런 얘기가 다행히 나오는데 미국도 한 2달째 지금 주택 시장이 약간 슬로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영향을 미치겠고요. 바로 모기지 금리만 따로 보여드린 그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5%쭉 올라가는 최근에 그런 추세를 보이는 건 장기적인 5년짜리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나왔었던 금리 상승에 대한 그래프를 봤을 때 웃고 있는 업종군이 당연히 이제 금융 업종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네.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재 아닙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얘기해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은행이나 워낙 돈을 많이 버느니 보너스도 많이 주니까 네. 사회적 문제가 돼갖고 한 2달 전인가요? 그 청와대 게시판에도 처음 게시판에 올라갔었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네. 은행 다닌 사람들 월급 깎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근데 여하튼 이게 최근에 보면은요. 최근에 한 3개월만 보면 다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나마 그렇죠. 지금 시장을 약간 비트하거나 약간 비슷하게 쫓아가는 것이 은행업종입니다.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그만큼 은행업종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작년에 한 2년 동안 부진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약간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네. 글로벌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조가 이러니 네.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오늘 이번 주죠? 10월 18일 날 네. 이번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한 달 전까지,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월엔 금리 인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거가 거의 90%. 해봤자 11월 얘기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번 발언했고요. 네. 그리고 이준호 한원 총재도 조금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도 천재 얘기했고요. 또 그 우리나라 그 건설교통부 장관도 그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10월 18일 날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금리 이번에 동결인데 그래서 늦어도 이제 11월 안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근데 이것도 역시 오늘 머니터에서 또 조사한 걸 보니까 설문조사 했더니 10명 중에 6, 7명은 이번에 금리 동결이지만 서너 분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확률이 높아져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리 인상 가능성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에도 기준금리가 보면 이게 역시 국채, 우리가 10년물 국채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지금 9월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 앞에서 모기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주택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앞서 미국만 보여드렸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우리나라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라고 했습니다. 혼합형. 그래서 한 주세에 우리나라 0.05%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5%에 근접하고 있고 일부에서 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상에 쓰시지만 혼합형 주담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3년이나 5년간은 금리를 고정시키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소위 갈아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혼합형 주담대금리가 최근에 지난주 기준을 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기존 대비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0.02포인트, 0.05%포인트가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5%가 찍는 날도 이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실제로 얼마나 어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엄청 멀겠죠. 엄청 멀는데 보시면 국내 은행이 상반기에 보너스도 많이 줬지만 게다가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역대 최고 이익이 났고요. 3분기에도 좋은 실적 기준 되겠는데요. 이거는 3분기예요. 3분기에 기존 전망과 이번의 전망에 보이는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KB 그리고 신한, 하나, 그리고 우리 모두 작년 대비 지금 올해 쭉쭉쭉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대비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가 되겠고요. 3분기 이익은 이 네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20%나 이익이 늘어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눈높이 자체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조금 살아났고 조금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요. 하나 구체적으로 딱 집어 말씀드리면 요즘 주가랑 상관없이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눈높이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그 정도가 되겠고요. 통신 쪽에 비제조업에서는 통신 그리고 은행은 올라가다가 이제 그냥 약간 정체돼 있는 그 정도인데 여튼 은행 정도가 이 정도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 20%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일 것 같은데요. 과연 주가도 여기에 화답을 해줬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주가는 뭐 조금씩 살아났는데 이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지주가 1.67%가 최근 6개월 동안 살아 올랐는데 코스피는 8% 떨어졌지만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거지. 이게 보면 크게 돈 번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주가는 별로 안 오르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배당 수익률 있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배당 수익률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김은갑 IBK 투자증권연구원의 제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드리면 주요 은행주의 평균 자본 자기 자본 이익률이 9%. 이거 엄청 높은 거고요. PR이 5.8배, 그리고 PBR 0.52배 불과하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연화가 나오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질문 딱 이거거든요.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갔으니 결국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작년에 3.1에서 지금 현재 기준 3.6%. 그러니까 배당만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당기만 해도. 일단 이해해줘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뭐 미국이건 한국이건 은행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숫자와 그리고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호재들이 그리고 늘어나는 숫자들이 확인이 되니까요. 좀 은행주에 대해서는 다시 좀 구체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래서 은행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